예. 전데요. 우선은 오늘 한 종목만 매매를 했고, 종배 한 종목, 대이 한 종목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을 종배로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뭐 설정 잘못하다가 잘못 사가지고 그냥 바로 판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가 베팅까지의 분할 매수를 염두에 두고 이제 매수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덩이 한 덩이 물량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 번 잡아서 이제 물량을 채운 케이스고요. 오늘 이렇게 오래 버틴 이유가 오늘 최소 여기까지는 얘가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내가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난 이 위로도 욕심을 내볼만 하다라고 생각해서 버티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느리고 너무 주먹을 좀 잘 못 받더라고요, 시장에서. 물론 이 위에서는 이제 좀 매수세가 몰리고 속도가 붙긴 했는데, 저는 이 밑에서 그래주길 원했거든요. 근데 제가 바랬던 시나리오 중에 가장 아쉬운 케이스로 얘가 흘러가 버려서 그냥 이점에서 이제 뭐 전량을 청산했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얘가 이렇게 속도를 탕탁 내면서 이렇게 가주기를 바랬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렇게 흘러가면은 눌릴 가능성이 점점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시간을 얘가 끌면 끌수록. 그래서 그냥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결국에는 그냥 목표가에서 다 던지는 걸로 하긴 했지만, 아쉬웠습니다. 이거 다 파니까 날아가는 걸 보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거 물량도 제법 컸고, 특히 마지막에는 거의 6, 7% 가량의 그 수익률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종배 치고는 제법 만족스러운 매매였어요. 그리고 오래 버틴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도 있었고, 일단 올라가 줬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매매를 하지 않다가 LS 에코 에너지를 매매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 애초에 사실 이쯤에서부터 얘가 상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딱 시나리오가 여기서 그냥 아예 한 방에 꽂아버리는 거 아닌 이상이야 상따를 안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꺾이는 모습을 보고 일단 전량 청산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분할로 따다닥 나눠 잡은 것이고, 사실 앞에서도 할만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일단 일봉상 너무 얘가 N자 파동이었기 때문에 앞에 너무 매물대가 당장에 만나야 하는 매물대가 많았기 때문에 굳이 매매를 하지 않았던 건데, 여기서도 소량으로라도 해봄직하지 않았나. 왜냐면 이 LS 에코가 항상 보면은 정고가 가까울 때 이런 식으로, 아마 이날인가도 그랬을 거예요. 이게 정고가 가까울 때는 얘가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제가 그동안 뭐 항상 매일 추적한 건 아니지만 주로 이렇게 대금이 들어오는 날 보면 정고가 가까우면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그 경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소량으로라도 접근을 해봄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과연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서의 매매는. 대신에 이 뒤에서는 앞에서 못한 것만큼 비중을 어느 정도 실었고, LS 에코 에너지라는 종목 자체의 체급이 굉장히 크니까 실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고 부근에서 한번 팔고, 저는 이제 상에서 다 던질 생각이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상 직전에 대충 이 정도면은 만족스럽다. 마지막에도 이것도 한 5% 정도 수익률을 찍혔기 때문에 기분은 굉장히 좋았다는 거. 그 다음에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좀 아쉬웠던 게 이구산업이고, 이구산업을 굉장히 유심히 봤지만 이것도 못했고, 또 이구산업을 하지 못한 이유는 서원과 대창 때문이었습니다. 대창이 결국에는 상한가를 꽂으면서 대장 구리 쪽에서는 대장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구산업이 2등주라도 됐으면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도전해봤을 텐데, 그 밑에 바로 서원이 또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창 다음에 바로 서원이 있었고, 이구산업은 사실상 3등주였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라도, 여기서는 이제 좀 서원을 역전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가지고 확실하게 얘가 올라서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다시 서원한테 재역전 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좀 삐리하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얘는 놔줬어요. 어차피 제 생각에는 차트상 얘가 해놓은 짓이 있으니까 아직은 위로 더 상방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올라가는 날 다시 매매하면 되지 뭐, 좀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참았습니다. 그냥 그래서 참았고, 다음에는 오늘 좀 이거 말고는 볼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린 솔루션 같은 게 이제 잠깐 LS 에코에너지를 역전하고 대장을 했었지만 이 구간이었고, 너무 급하게 오르는 모습이라 안 했고, 흥구석유도 이게 일단은
차트만 보더라도 너무 이 과격해요. 호가가 너무 과격하게 움직이고 저는 그런 호가에서의 매매를 잘 못하고 지향하기 때문에 얘도 접근하지 않았고 애초에 뉴스 자체가 좀 불확실성이 많죠. 그러니까 그 이란 라이시 대통령 그 사망 사고인데 그게 과연 누구의 소행인가는 아직 안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흥구는 그 재료가 가다가 나오고 방향성이 정해지면 잘 가는 애니까 얘는 나중에 보자 이러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이렇게 패스를 했고 그 다음에는 딱히 볼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경동인베스트는 이건 왜 올랐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HLB 때문에 현재 좀 시장 분위기가 오늘 이구 산업이 못 간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구 산업이 대장을 하지 못한 것도 그렇고, 좀 이구 산업이 이 뒤에서의 호가가 되게 좀 별로였거든요. 앞에선 그나마 좀 괜찮아 보였는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오늘 시장이 되게 조잡하고 난잡하고 좀 잡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현재까지는 HLB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시장에서의 충격을 사실 얘도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 근데 왠지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한 번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대의를 할 각을 한번 줄 거는 같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오늘인가 했지만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이거를 근데 이제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우선은 지금 만약에 이날 마지막 날 이 점하로 떨어지기 마지막 날에 종배한 사람들은 오늘 분명히 다 팔았을 거거든요. 이 한가가 풀리는 요 파동에서 다 팔았을 테고 만약에 이제 또 수급이 들어온다면 이 파동이 좀 의미가 있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미리 작업을 해놓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 미수를 내보내는 왜냐면 이게 점하로 떨어지면 그 미수를 쓴 경우에는 점화로 떨어지면 그 빚을 지게 되잖아요. 이게 그 오히려 추가 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왜냐면 주가가 계속 점으로 닫으면서 떨어지면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금을 그 손실금이 초과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이게 그 추가 입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긴 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여기에 물리신 분들 여기에서는 다 정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미수를 쓴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정리를 했을 거라고 보고 왜냐면 이제 이틀째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흐름 때문에라도 지금 어쨌든 HLB를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이제 오늘 HLB 중에 뭐 HLB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올랐고 뭐 좀 이렇게 한가가 풀려서 상승이 나온 애들이 있지만 저는 HLB 본주가 갈 때가 아니면은 아마 매매를 안 하지 않을까 좀 지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HLB 본주가 이제 HLB 그 형제들 중에서 대장을 하면서 수급을 쏘는 날만 이제 좀 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게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게 장 지금 마감됐습니다. 뭐 여기서 모두가 수익 보던 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손실 전환할 정도로 점화를 두 방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게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아무튼 이 HLB의 충격을 빨리 시장이 좀 여기서 벗어나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 그래야 좀 종목들도 잘 오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하루 한 주의 시작인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렇게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수고요.